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과거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과거를 어떻게 떨쳐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한 친구는 뭔가 과거에 했던 실수 때문에 큰 좌절을 경험했겠죠. 어쩌면 지금 그런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수로 인한 좌절 혹은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좌절, 이런 좌절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 쌤도 엄청 많지. 오줌 싸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안 될 나이인데 오줌을 싸서 좌절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혼나고 좌절당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실수해가지고 다음날 너무 부끄럽고 막 절망스러웠던 기억들.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키우던 개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좀 절망스러웠던 기억.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갈등이 꽤 길었거든요, 쌤은. 쌤 30대까지 쌤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갈등, 그 갈등을 풀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 이런 좌절감들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 때, 쌤은 통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좌절감, 이런 좌절감들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많이 겪겠죠. 그런데 그런 실수와 좌절의 기억들을 어떻게 떨쳐냈냐? 요거를 질문을 했네요. 어떻게 떨쳐냈을까? 여러 가지 상황, 케바케라고 그러지, 너희들. 맞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런 유명한 속담 있죠? 시간의 약이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면 그냥 웃기는 거야. 아이고, 그때 이랬네. 이러면서. 예를 들면 시험 못 봐가지고 막 좌절스러웠다거나, 아니면 쌤 어렸을 때 오줌 싸가지고 좌절했다거나, 부모님한테 혼나고 좌절했다거나, 이런 기억들은 지나고 나면 그냥 웃깁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좌절들은 사실은 이런 부류의 것 같아. 그래서 좀 힘들 때는 그냥 견디자. 일단 견디자. 그래서 쌤이 그냥 종종 쌤한테 하는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살아만 남자. 영수야, 그냥 살아만 남자. 그러고 나면, 지나고 나면 그냥 다 별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우리 모래 위에 이렇게 글을 막 쓰잖아. 혹은 모래성을 쌓잖아. 근데 파도가 이렇게 쑥 한번 밀려왔다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아무런 흔적이 없지. 그래서 꽤 적지 않은 일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 속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냥 견딘다.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근데 시간으로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쌤이 키우던 개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친구가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가 그때는 그런가 했는데 막 10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상처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 다 이렇게 맞았는데 맞았을 때는 엄청 아팠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 흉도 없고. 근데 어떤 상처들은 집에 와서 보니까 언제 다쳤지? 팔에 이렇게 끓긴 자국이 있는 거지. 피도 좀 나 있고. 근데 언제 다친 줄은 몰라. 그래서 그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지나고 보니까 흉까지 져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으로는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괜찮아, 지나가, 좋아져. 괜찮아, 지나가, 좋아져. 괜찮아, 지나가, 좋아져. 대부분의 일들은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고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주문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된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그대로다. 혹은 더 심해졌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주문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걔가 죽어서 너무 슬펐구나. 너랑 추억도 많은데 너무 속상해. 너무 보고 싶어.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그랬구나를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해 준다.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해 준다. 누군가가 마음을 툭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가벼워졌던 경험이 있죠. 예, 이해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곁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야기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아, 그랬구나. 슬프구나. 속상하구나. 그 일 때문에. 엄마가 우는 아이를 꼭 안아주듯이 그냥 그 힘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줍니다. 정확하게는 이해해 봅니다. 그게 바로 그랬구나 라는 주문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 주문을 더 잘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은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버지와의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오던 아버지와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는 주문도 있지만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자, 갓난아기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갓난아기가요, 기다가 이렇게 걷게 되기까지 한 10,000번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쿵,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쿵, 벽 잡고 일어섰다가 다시 쿵, 이렇게 한 10,000번 가까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는 갓난아기를 본 적은 있지만 넘어졌다고 짜증내는 갓난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쌤은 없는데. 아파 그러면 울어. 그러면서 좀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쿵 지금 또 울어.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신기하지? 왜 갓난아기는 좌절을 하지 않지? 속상해서 울기는 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갓난아기는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나는 반드시 내 돌이 되기 전까지, 2살이 되기 전까지 나는 일어나고 말 거야. 라는 이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시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절한다 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감정이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아니면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이런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좌절의 경험이 커집니다. 마치 높게 날수록 떨어지는 충격이 큰 것처럼 내가 바라는 바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바라는 바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충격이 커집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바라는 바 없이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바 없이 그냥 한다. 주문으로 바꿔줄게. 바라는 바 없이 그냥 해본다. 다른 말로는 방긋 웃으며 예 하고 해봅니다. 그냥 쿵 넘어졌다가 울어도 돼. 울고 나서 다시 방긋 웃으며 그냥 해봅니다. 그냥 해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요, 시간에게 맡기자. 괜찮아, 지나가, 좋아져. 자, 이 주문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 두 번째,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 마음 이해하기. 세 번째, 바라는 바 없이 그냥 해본다. 누구처럼? 갓난아기처럼 방긋 웃으며 그냥 해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었네요. 이제부터 책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책 읽기가 재미없는데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책 읽고요. 독서 일기 써서 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